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제 130회 토목 시공기술사 1교시 용어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마일스톤 공정표 나왔습니다. 서브노트의 내용과 그리고 인터넷상 배포되는 자료를 캡처해 왔는데요. 캡처해온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첫 번째 마일스톤의 정의 또는 개요로 써주시면 좋고요. 내용 같이 보시면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목적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하는 특정 시점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는 왼쪽 아래에 캡처해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CPM 공정표에 대한 예시가 있고요. 특히 전체 공정의 착공 시기 그리고 준공 시기가 이렇게 마일스톤 표시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특정 작업의 시작일과 특정 작업의 종료일이 이러한 마크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캡처해온 내용 중에 윗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스톤은 CPM 공정표에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 공정표에 포함되어야 되고, 액티비티의 시작이나 종료 시점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액티비티가 많을 수밖에 없는 CPM 공정표의 관리에서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관리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내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되는 요 샘플 공정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특징 부분은 요 우측의 답안과 답안의 내용에 곁들여서 써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서브노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마일스톤에 종료되어 있고요. 한계 착수일과 한계 완료일, 그리고 절대 완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일스톤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이런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마일스톤의 선정 대상 공사 되어 있고요. 내용 보면은 토목, 건축, 전기, 설비 등의 직종별의 교차점, 두 번째, 건축공사의 지하층, 골조공사 등의 완료일 등의 마일스톤을 선정해서 공정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혹은 공정의 간섭을 없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어서는 전체 공사에 영향을 주는 특정 작업의 착수 시점, 그리고 특정 작업의 완료 시점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마일스톤 설정 시 유의사항 되어 있고요. 내용 보시면 마일스톤은 WBS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요. WBS는 작업의 분류 체계입니다. 두 번째,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서 적절한 수의 마일스톤만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 마일스톤 선정 시 사업 및 건설 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일정은 네트워크에 기준하여 작성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서브노트에 나와서 아마 잘 쓰실 수 있었던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1번 마치겠습니다. 2번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기간 연장의 검토사항 물어봤습니다. 2번 문제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참고해야 되는데 관련 내용 참고해 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공사기간 산정 방법 부분, 그리고 제3장 공사기간 조정 중에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연장에 대한 검토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준비기간에다가 비작업일수를 더하고 작업일수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정리기간을 더합니다. 이 중에서 준비기간은 작업일수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의 시간이고, 마지막에 정리기간은 작업이 끝난 후에 정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비작업일수와 그리고 작업일수에 대한 정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작업일수는 건설 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합니다. 자, 이하 상세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우선 공사기간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요청을 하면은 발주청 또는 발주자가 이 연장 요청을 받아서 이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1에서 6항까지 있는데 주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보시면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네 번째는 천재지변 등, 다섯 번째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개정, 여섯 번째는 시공자의 부도 등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천 관리 유량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하천 관리 유량의 정의 또는 개요 부분을 써주실 수 있을 거고, 확인해 보시면 하천 유지 유량에다가 기준점 하류에서 유세 점용을 위해서 필요한 이수 유량을 더한 값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하천 관리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수식을 먼저 보시면 하천 관리 유량은 하천 유지 유량에다가 이수 유량을 더한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 유량은 뭐냐? 평균 갈수량과 환경 보전 유량을 고려한 최대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천 관리 유량은 평균 갈수량과 환경 보전 유량을 산정하여 하천의 유지 유량을 결정하고, 여기에다가 이수 유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수 유량은 하천을 이용해서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한 유량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평균 갈수량과 환경 보전 유량, 요 내용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산정 방법 중에 하천 관리 유량의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념은 적절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 설정하는 유량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천의 제방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천에 흘려야 할 유량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와 산정 방법 부분을 이제 기술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답안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천 관리 유량의 확보 또는 유지 관리 방안으로 이렇게 답안을 써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천에 대한 대표 단면도와 관련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통수 단면을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강우 시 유출량 계산 부분, 그리고 하천의 구조물 계획 또는 제네지의 토지 이용 계획 등을 확인해 보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하상 부분의 관리, 그리고 제방에 대한 관리, 수재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부분을 이렇게 관련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천 관리 유량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준설 매립선의 종류 및 특징 나옵니다. 4번 문제와 같이 나왔을 때는 1번은 이제 개요 부분 써주시는데, 준설 매립선이 뭔지 써주시면 되는데, 하천 또는 항만의 토사를 준설하여, 그러니까 파내어 새로운 지역의 토사를 매립하는 공종이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다 라고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서브노트의 내용 활용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준설선의 종류 및 특징 나옵니다. 대표 개요도와 대표 개요도에 표현된 요 숫자대로 요 관련 내용과 특징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토공사 준비에서 시공기면 FL과 그리고 FH를 물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공기면의 정의 또는 개요를 써주시면 됩니다. 시공기면은 대상 집안의 계획고이며 유토곡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결정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시공기면 FH와 유토곡선에 대한 관계해서 관련 내용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내용 보시면은 종단도와 그리고 종단도를 활용한 유토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단도를 우선 보시면 현재 지방고가 이렇게 그려지고, 현재 지방고가 이렇게 그려지고 계획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질 수 있겠으며, 이렇게 종단도와 횡단도를 활용해서 유토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그린 종단도의 지방고와 계획고 관계, 그리고 유토곡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토곡선 시 학습하셨던 내용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이제 시공기면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 결정하거나 혹은 시공할 때 고려사항, 이런 식으로 대제목 가져가시면 되고, 토공에 대한 대표 단면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원지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고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토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토 및 사토량 또는 절토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성토 및 사토, 그리고 나머지 구조물 공사의 장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토공이 무조건 따라오니까 토량 환산 개수를 고려한다. 그리고 장비의 운반, 작업 상태 등을 확인해서 결정해야 되고, 시공 중 또는 공용 중의 배수를 고려한다. 추가적으로 이 시공 중에 다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답안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교량의 바닥판 손상의 종류 물어봤습니다. 개요도를 보시면은 거더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거더 위에 올라가는 이 부분을 바닥판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교량 거더와 교량의 포장 사이에 있는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져온 도면은 이제 프리캐스트 바닥판인데, 이 바닥판, 특히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바닥판 손상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교량 바닥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거나 혹은 개요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이어서는 물어본 문제에 대한 내용 써주시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바닥판 손상의 종류 나옵니다. 자, 종류는 크게 균열과 그리고 누수,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의 탈락, 그리고 박리라든지 콘크리트 백태, 그리고 콘크리트 슬라브 등의 펀칭 파괴 등으로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쁘게 분류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손상이나 균열 형태를 쓰셔도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는 손상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손상의 원인과
그리고 대책으로 답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냥 쓰기보다는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바닥판의 설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용 중 또는 유지 관리 시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재료적인 손상 원인과 대책 이런 식으로 답안 기술해서 6번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자장치의 기능 및 설치 시 주의사항 나왔습니다. 7번 문제와 같이 나왔을 때는 교자장치의 정의 또는 개요로 해서 교자장치가 뭔지, 기능은 뭔지, 설치 시 주의사항은 뭔지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물어본 두 번째, 교자장치의 기능인데요. 기능 부분은 따로 메모를 하면은 교량 상부 구조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상부 구조의 이동과 변형에 대응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기능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설치 시 주의사항인데요. 지금 서브노트가 베이스 돼 있는 이 부분을 변형해서 써주셔도 되는데, 강평 준비하면서 플로 차트를 하나 만들어 왔으니까 그 부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선 교자장치 설치 전의 사전 조치사항을 수행합니다. 이어서는 자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어서는 시공, 그리고 시공 시 상태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교자장치의 시공 계획서와 그리고 공급원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자재 검사 시는 몰탈과 그리고 교자장치 자체에 대한 자재를 검사합니다. 시공 상태는 교자 상태의 블럭부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리고 교자장치에 설치되는 앵커 부분, 그리고 교자장치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공 중에 발생되는 불량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몰탈에 대한 타설과 양생 시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자장치 설치 시는 프리세팅에 대해서 고려해서 최종 설치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8번 계류시설 나왔습니다. 자, 우측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선박이 접안에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을 하는 접안 설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계류시설로는 암벽, 장교, 부장교, 무량장, 돌핀, 계류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계류시설의 정의 또는 개요로 해서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는 계류시설 해서 소제목, 암벽, 그리고 장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키워드 위주로 정의와 더 쓸 수 있으면 특징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범위가 넓긴 하지만 이 많은 범위 안에서 구조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참고해온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머신 가이던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가이던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거나 작동시키지 않고 가이드를 해주는 보조의 개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모니터를 통해서 작업자를 보조 가이드하는 유인 시스템이다 되어 있습니다. 유사 기능으로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도를 보면은 백호에 이렇게 GPS 장비하고 이렇게 굴삭 장비 중에 부분마다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 가이던스는 모니터의 작업 정보가 자동으로 안내되어서 별도의 측량이 불필요해지고 굴착 품질의 안정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MC, 그러니까 머신 컨트롤 되어 있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컨트롤이기 때문에 제어를 한다거나 직접 조종하는 조금 가이드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 보시면은 기울기 센서로 움직임을 인지하고 GPS의 위치 정보 확인을 통해서 컴퓨터가 작업 도구를 직접 제어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운전 보조 장치가 유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요도 보면은 GPS를 통해서 위치 정보, 도면을 위한 정보와 그리고 위치 정보라든지 작업 정보 등이 종합 컨트롤 박스로 들어와서 요걸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장비를 구동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효과 보시면 건설기계 반자동화 기술로 공정의 효율화 및 단순화를 통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정밀 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보시면은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에 대한 기대 효과 나옵니다.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경제성 및 작업의 효율성이 증가되더라. 공사 비용 및 공사 기간의 최소화, 즉 생산성이 향상되더라. 그리고 시공의 정확도와 품질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건설 공사의 안전 관리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고 개요도를 보시면은 좌측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중간중간에 측량도 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도 보이는데 우측 도면 보시면은 이렇게 장비를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동이 돼서 사람도 필요 없고 훨씬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개요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도로의 예방적 유지보수 나옵니다. 10번 문제 나왔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개요를 쓸 텐데요. 도로의 예방적 유지보수가 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파손 전에 최적의 보수공법을 적정한 시기에 시행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유지보수 개념이다. 이렇게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도로의 예방적 유지보수의 개념 또는 원리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세로축은 포장의 상태 또는 수명 정도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도로 준공 후에 이제 시간 또는 교통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우선 점선의 곡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준공 시점으로부터 시간과 교통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파손 한도에 오기 전에 유지보수를 수행해서 도로의 기능을 이렇게 올리는 것. 자, 이 방법을 일상적인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방적 유지보수는 도로의 기능 또는 포장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유지보수를 해서 기능을 올리는 걸 말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유지가 됩니다. 예방적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일상 유지보수보다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비용은 저감하지만 비용은 작지만은 이렇게 빈도라든지 횟수 이런 부분은 많아지는 그러한 특성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예방적 유지보수를 하는
유지보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노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어서 노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어서는 보수, 보강 공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면 조사는 도로의 균열이라든지 단차 부분 위주로 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노면을 평가하는 방법은 PSI 방법이라든지 MCI 또는 베이스 화면에 있는 서울시 기준인 SPI 등을 통해 노면을 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수 보강을 수행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가집니다. 자, 10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안반의 불연속면 나왔습니다. 우측의 서브노트 내용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연속면의 정의 또는 개요로 써주실 수 있을 거고요. 내용 보시면 안반 내에 존재하는 연속성이 없는 모든 면을 말하고 지각변동 또는 풍화작용으로 생겨난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연속면의 공학적 분류. 불연속면은 크게 균열과 암석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것, 그리고 대규모 지질 구조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표 불연속면의 공학적 특징 비교해서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리와 단층, 대표적으로 전리와 단층에 대해서 비교해 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염리나 층리에 대해서 비교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브노트 내용처럼 이렇게 표로 정의와 생성 원인, 그리고 공학적 특징까지 이렇게 표로 기술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중제목 또는 소제목을 활용해서 정의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전리, 전리에 대한 정의, 생성 원인, 공학적 특성 쓰시고, 두 번째는 단층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번 시방서의 종류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측의 서브노트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에 대한 개요, 그리고 시방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요를 보시면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 체계, 시공 기준 및 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 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이다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시방서의 종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첫 번째 표준시방서와 두 번째 특기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와 세 번째 공사시방서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자료 캡처하시거나 서브노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도수 및 송수관로의 매설 위치와 깊이 물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선 도수관로와 송수관로가 뭔지 이렇게 개요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도수관로는 취수 지점으로부터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말하고, 이어서 송수관로는 정수장에서부터 이제 배수지까지 송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래 캡처해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설 위치는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 매설 위치는 도로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따라야 되고, 특히 관리기관과 협의 후에 매설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되어 있고, 마지막 5번 보시면 매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매설 위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어서 매설 깊이 보겠습니다. 관로의 매설 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이 900mm 이하인 경우는 1200mm 이상,
광경이 1000mm 이상인 경우는 150cm 이상으로 하고, 자, 이어서 보시면은 매설 깊이는 이제 도로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안방 같은 경우는 보호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랭지 등에서의 매설 깊이는 동결 깊이보다 작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캡처해온 내용은 이제 상수도 설계 기준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아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 이렇게 서브노트의 내용, 도수로 및 송수로 결정 시 고려사항에서 관 재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압과 외압, 그리고 유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정 광경을 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술해 주셔도 상당히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브노트에는 매설 심도, 이런 부분, 시방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매설 위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13번에 대해서 봤고요. 이걸로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